우리가 이제 블록 요소에 플러팅을 했는데 부모 박스가 이렇게 된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레이아웃을 쓸 때 div 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요소의 최외곽 박스를 만들어 나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안에 있는 요소들을 블록 박스를 옆으로 배치를 하고 이런 일을 흔하게 하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망가지는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랩을요, 이렇게 잡고요. 전부 다 클래스로 만들었죠? 예, 하나 더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컨트롤 D에서 카피를 하세요, 밑에다가. 이런 애가 이제 배치가 밑에 하나, 이제 이런 박스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더 생기고, 더 생긴 상태에서 하나를 더 복제를 했어요. 복제. 컨트롤 D, 듀플리케이트.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성 요소들이 밑에 이렇게 쭉 있는데 얘가 높이 값이 안 생기니까 이렇게 망가져서 겉에 있는 박스는 높이가 안 생기니까 얘 밑에 얘 밑에 얘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만들게요. 컨트롤 D. 계속 우리가 이렇게 구성 요소를 계속 웹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얘 밑에 얘. 그러니까 여기 나간 애들이 나름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망가지면요. 푸터 만든 게 푸터가 막 중간에 올라와 있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쌤 사이트가 완전 이상해졌어요. 막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는 장치를 물론 여기에 이제 플롯을 막아주는 거, 높이 값을 딱 만들게 되는 그 장치가 우리가 높이 값을 준다, 오버플로 히든 준다, 그리고 클리어 보스로 해서 끊어준다. 세 가지인데 오버플로 히든은 뭐 필요할 때 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다가 bx에다가 제가 bx 랩이지 랩에다가 여기다 그걸 정리할게요. 자식 요소의 플롯에 의한 높이값 자동 높이 상실 해결법. 네, 요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일단적인 세 가지. 요걸 대괄호로 해서 좀 잘 보이게 할게요. 대괄호. 자, 그래서 1번. 첫 번째 뭐 한다? 부모의 오버플로 히든 설정을 딱 해주고요. 두 번째. 높이 값을 강제로 준다. 세 번째. 부모 요소의 맨 마지막 자식 요소를 만들어서 클리어 설정, 클리어 보스로 해제하기. 맨 마지막에 자식 요소를 만들어서 클리어 보스로 해제하기. 그래서 저는 이제 3번을 주로 세팅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오버플로 히든을 하시면 물론 쉽게 먹는데요. 자, 오버플로 히든부터 한번 줘볼게요. 오버플로 히든. 오호 하시면 돼요. 오호 탭. 오호 탭. 오버플로 히든. 네. 오버플로 히든. 오버플로 히든 하시면 이제 높이가 전부 다 인식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혹시 밑으로 떨어져도 예, 지 박스 안에서 자동으로 높이가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아주 잘 인식돼요. 좋죠? 네,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기본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웹페이지가 꼭 이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예컨대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애를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보통 부모 요소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상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쪽 밖으로 나가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은데 오버플로우 히든을 하면요. 이렇게 가려져요. 넘치는 자식 요소 숨기기. 그러면 넘치는 자식 요소 숨기기로 했을 때는 못 쓰는 케이스가 생긴다는 얘기죠. 내가 얘를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보이게 해야 되는데 오버플로우 히든을 쓰면 안 되니까 이걸 해제해줘요. 그럼 또 망가지잖아. 얘는 밖으로 나가는 게 보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팅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든가 뭔가 세팅을 밖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보여줘야 되는 경우에 한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기도 하지만 해결책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요소에다가 각각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div 끝에다가 스팬 태그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뭘 해줘요? 여기에다가 뭐 클래스를 줬겠지? 뭐 스타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록 만들고 아이고 여기는 자동이 안 나오네. 디스플레이 블록을 만들고 디스플레이 블록이어야지 클리어 보스를 먹거든요. 클리어 보스를 이렇게 아이고 보스 이걸 이렇게 줘서 여기 해제를 딱 해주면 하나는 안 망가지잖아요. 이렇게 안 망가지게 한 상태에서 얘를 이치 이동을 밖으로 이동하든 좀 나가게 하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네.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세팅을 잘 해보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한계가 있다. 첫 번째 한계가 있어요. 뭐? 자식 요소가 바깥으로 나갈 경우 나가서 보여야 할 경우 한계가 있어요. 자식 요소가 바깥으로 나가서 보여야 할 경우에 한계가 있다. 이걸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 요거를 시스템화를 딱 해주는 게 최고입니다. 부모 요소의 맨 마지막 자식 요소 만들어서 클리어 보스 해제하기. 그래서 여기 줬던 오버플로우 히드는 주석하지 말고 그냥 지울게요. 이거는 지금 안 할게요. 이거 안 할 거예요. 네, 지금 한번 해본 거예요. 요건 지우세요. 지워버리세요. 지금 세팅 3개만 남기세요. 그리고 내가 방법 3가지는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네, 이걸로 세팅된 게 되게 많아요. 요즘 새로 나온 플렉스라는 기술은요. 이런 게 전혀 필요 없고 그냥 옆으로 쫙 가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코딩해서 만든 소스가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로팅 하는 방법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또 망가졌죠? 망가진 거 다시 볼게요. 예. 야, 내가 아까 집어넣구나 이거. 여러분들은 이거 안 넣었죠? 이거 이렇게 넣지 말자고요. 그리고 소스도 지저분하고 누가 이거 뭐 치워버릴 수도 있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상 요소로 세팅을 해준다 이겁니다. 가상 요소. 그래서 이거를 가상 요소 클래스를 만들죠. 가상 요소 클래스를 만들고 가상 요소를 맨 마지막 설정하여 해제 세팅을 한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요 밑에다가 플롯 해제 클래스를 만듭니다. 요 바로 밑에다 이제 밖으로 나가세요. 이건 설명이었어요. 이건 내가 설명 써준 거였어요. 여기 중괄호 바깥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플롯 해제 클래스. 야, 이거 하나 하려고 지금 한참 왔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 중간에 할 내용은 정말 많아집니다. 네, 그런 것들은 아셔야 되고요. 플롯 해제 클래스를 만들어요. 앞으로 이건 필수로 만들 거예요, 제가. 네, 필수로 만들 거고요. 자, 점 클리어 보스니까 CLB라고 할게요. 그리고 가상 요소 맨 끝에 마지막에 설정하는 애가 누구예요? 무조건 끝에 나오는 애가 누구예요? 뒷주머니. 앞주머니, 뒷주머니 있다고 그랬죠. 가상 요소. 가상 요소. 애프터. 네. 애프터를 쓰시고요. 중괄호. 그러면 얘가 컨텐트 넣어야 되겠죠?
컨텐트 빈거. 그죠? 컨텐트 빈거. 그리고 클리어 보스는요. 블록 요소에만 먹히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 클리어 보스. 이거예요. 컨텐트 빈거. 디스플레이 블록. 클리어 보스.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애프터에다가 주시면요. 가상 요소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네. 이 클래스만 주면은 끊기 장치가 됩니다. 이 클래스만 플롯 자식을 가진 부모에게 주면 해결. 이 클래스만 플롯 자식을 가진 부모에게 주면 해결. 끝났다는 거지. 네. 일일이 세팅하지 말고 이렇게 클래스 만들어 놓고 주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만들어 놓은 애가 만약에 플로팅을 한 애 자식이었다. 그런 자식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자, 이 CLB를 주시는 겁니다. 요거 세팅 잘 해 놓으시고요. 중괄호 안에 혹시 들어가 있지 않은지 잘 보세요. 얘가 이 안에다 세팅하면 안 됩니다. 중괄호 안에 중괄호 들어가고 망가지죠? 네. 그러니까 얘가 바깥에 이렇게 따로 아주 독립할 수 있게 랩 따로 클래스 CLB 따로. 그 다음에 여기 가셔가지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아예 만들 때 이걸 세팅해 놓고 불러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만들 때, 나 이거 플로팅 시킬 건데, 그래? 그러면 클래스 CLB 줘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CLB를 먹은 애는 그 밑에 맨 끝에, 여기 끝에다가 가상 요소를 집어넣어 준다고, 얘가요. CLB를 먹은 애는. 자, CLB. 그래서 얘도 CLB. 얘도 CLB. 이렇게. CLB, 클리어 버스. 맨 끝에 끊어주기 장치를 별도의 태그를 쓰지 않아도 돼. 예. 뭐 스펠 쓰고 걔를 블록 만들고 끊어준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 가상 요소. 이제 여러분들이 가상 요소를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활용도가 중요한 부분에서 이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CLB만 있으면 해결. 가사 한번 보세요. 되겠지.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CLB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찍어서 보세요. 요 div 안에. div, 애프터 있잖아요. 애프터. 그죠? 클리어 버스. 이거 클리어 버스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망가져요. 이게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이 아니어도 세팅이 안 먹어요. 인라인 요소 같이 블록이 아닌 애들은 클리어 이거 끊어주는 장치가 안 먹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프터의 컨텐트 핑거 요것도 안 들어가도 안 먹어요. 컨텐트 핑거 애프터 자체가 사라지는데 컨텐트 이걸 집어넣어야지 가상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가상 요소. 그래서 가상 요소 들어가는 건 바로 이거였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는요. 약간 어떻게 보면요. 이해도 이해인데요. 기본적으로 박스 플로팅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게 기본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게 하는 강제로 오게 하는 방법에 의해서 플로팅을 했을 때 부모 박스가 망가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높이가 바뀔 때 전체 높이가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겉박스들이 노인대로 밀어가지고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아주 디스플레이가 잘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네.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요거를 잘 응용해서 이제 우리 도깨비 쪽에 가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HTML 학습의 도깨비로 가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블록에 플롯을 했으니까요. 자, 도깨비. 드라마 PJ 도깨비. 도깨비로 찬란하신 도깨비. 네, 도깨비로 가시고요. 우리 어제 업데이트한 거는 인접 다중 선택자의 tilde 사용만 업데이트했지 딴 건 안 했어요.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네, 여기 도깨비 한번 띄워서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네들을 옆으로 보내기 위한 박스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글자 세팅하면서 이제 글자에 대한 정리를 제가 쭉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시스템화를 좀 해주면 딱 맞겠지? 여기 뭘 했어요? 내가 스펜. 스펜을 굳이 만들어서 클리어보스라는 이름은 CLB로 내가 주긴 줬어요, 여기서는. 근데 이렇게 태그를 만들어서 쓰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요. 우리가 뭔가 잡아서 막 세팅할 때도 되게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었던 이 컨트 전체 싸고 있는 애. 자, 그러면 공유 캐릭터, 빈공 캐릭터, 이동호 캐릭터 다 뺄게요. 위에 있는 캐릭터 요걸 줄여봤어요, 이렇게. 여기 끝에 CLB 요거 났잖아요. 이걸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해.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는 지울게요. 요거 지울게요. 지운다. 이거 지우세요. 찾으셨어요? 이거 찾으세요? 그러니까 하단 정보 링크 위쪽에 바로 요 위에 스펜 태그를 우리가 따로 만들었었어요. 요거를요. 요거를 지웁니다. 지워. 지우시면 망가지겠지, 당연히. 얘 망가져요. 이렇게 망가져서 밑에 있는 푸터가 위로 막 이렇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나와요. 네, 망가져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를 여기 가서 이제 클리어보스, 플롯 해제 클래스 가상 요소로 이걸 만든다 이거지. 이제 가상 요소로 바꾸세요. 디릭 애프터 이렇게 바꾸시라고요. 그렇게 선택하면 콜론이 지워지는구나. 네, 애프터 어쨌든 이렇게 애프터 콜론 애프터. 자, 이렇게 놓고 디스플레이 블록 요걸 줄 때 어떻게 해요? 컨텐트 빙거 이렇게 쓰시는 게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와 클리어보스까지 요 세 가지가 들어간 거 요거죠. 네. 네, 이렇게 만드시고 네. 설명 그냥 그대로 두세요. 요걸 클래스만 이제 주면 되는 거죠. 클래스를 누구한테 줘요? 싸고 있는 애한테 주세요. 싸고 있는 애. 클리어보스를 이제 애프터로 가상 요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얘를 먹는 애는 이 클래스를 먹은 애는 가상 요소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네. 자, 클리어보스를 주겠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망가져 있는데 싸고 있는 컨트 전체 싸고 있는 애가 얘죠. 네. 여기 클래스가 없네. 여기다가 가끔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이디에다 이렇게 띄어쓰기 해가지고. 안 돼요. 아니 되옵니다. 아이디에는 하나밖에 못 쓰미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클래스 CLB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딩하다가 이런 세팅이 이제 딱 몸에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플로팅 시킬 애들은 벌써 클래스 CLB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안 생기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약간 활용법도 좀 보시고 가상 요소도 써보고 네, 이런 겁니다. 이제 풀렸나요? 어우,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좋아요. 됐어. 네, 지금이 오전 마지막 시간이지? 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얘네들이요. 얘네 두 번째 줄에 있는 얘네들 디아이브를 내가 쌌지. 이거. 네. 여기에다 이제 각각 좀 이름을 줘가지고요. 클래스 세팅을 좀 해볼게요. 가운데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겉에 있는 박스는 지금 네모나게 나오는 거 한번 보고. 공사 다 끝나면 요거 이제 지울게요. 좀 넓게 이렇게 해볼까? 네. 여기 이름이 왜 내가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놨을까? 이미지를 내가 두 개 갖다 놨을까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셋업을 요 밑에 글자 내려가기 전에 요 가운데 있는 거 세팅, 요 글자 세팅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가상 클래스도 뭔지 조금 얘기를 했으니까 가상 클래스도 써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짠. 아이고 짠. 어떻게 세팅하면 되지? 네. 드라마 페이지, 도깨비. 네. 열어놓고 다시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짠. 이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마우스 올라가면 물론 이제 밑에 게 펼쳐지니까 제가 지금 움직이는 건데요. 여기가 이미지가 여기 위로 이미지가 올라와 있는데? 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가기 전에 흐렸다가 올라가면 진해져요. 그리고 이미지가 가운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미지가 진한 이미지가 안 보이는 상태여야 돼. 진한 이미지가. 진한 이미지가. 오케이. 진한 이미지가 안 보이는 상태로 가볼게요. 그럼 진한 이미지. 지금 순서가 진한 이미지, 흐린 이미지가 맞는지 보세요. 진한 거, 흐린 거, 진한 거, 흐린 거. 흐린 거부터 와 있으면 흐린 거, 진한 거, 흐린 거, 진한 거 이래야 돼요. 왜냐면 CSS는 캐시케이딩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할 거거든. 누구 밑에 이 div의 첫 번째 이미지는 보이지 마.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러면 얘하고 구조가 똑같은 애들은 전부 찾아다니면서 안 보이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 안 보여? 얘 안 보여? 얘 안 보여. 근데 이게 순서가 앞뒤가 또 바뀌어 있고 얘는 똑바로 돼 있고 얘는 바뀌어 있고 그러면 보이는 숨기는 애들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는 디자인과 컨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잘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요거를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자, 공유 캐릭터 열어볼까요? 자, 공유 캐릭터. 커널 B 하셔도 다 열려요. 혹시 다 열고 싶으면 커널 B 하세요. 네, 그래서 공유 캐릭터 여기 캐릭터 이미지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 이름 div 이거 클래스 줘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아예 줄게요. 자, 클래스 엔터 캐릭터 이름 주고 있어요. cnm 캐릭터 네임 cnm이라고 할게요. cnm 캐릭터 이름 cnm 네. 클래스 cnm을 똑같이 다 줄게요. 한 번에 클래스로 불러서 그냥 세팅을 해버리려고요. 자, cnm 요거 똑같이 복사해서 캐릭터 이름 있는 데다가 다 주세요. 여기 김고은, 이동욱 조금만 내려가면 되잖아. 순서 이렇게 긴 게 아니니까 유인란까지 컨트롤 V 네, 컨트롤 P로 클릭한 다음에 붙여놓기 그래서 똑같이 세팅을 쭉 이름을 주세요. 한 번에 말 들으라고 네, 한 번에 세팅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주는 거죠. 네. 물론 여러분들 그냥 내려가면서 세팅할 수도 물론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면 돼? body. 그럼 여기서부터 id 샵컨트 밑에 div 1, 2, 3, 4 중에서 div 컨트 밑에 div 밑에 직계 div 첫 번째 놈 그렇게 하면 돼요. 되는데 이름 주세요. 네. 보통적으로 이름을 줘서 써요. 같은 세팅들은. 네. 그래서 이름 주는 방법을 활용한다. 그래서 클래스 cnm을 전부 줍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CSS로 올라가요. 올라 위로 가 올라갔어요? 어디로 가야 돼? 뭐가 되게 길다. 바디. 바디는 넘어가고 슉슉슉슉슉슉슉슉 설명이 길어서 그래요. 이미지 로고 내려가 그 다음에 컨트 뜩뜩 내려오고 컨트 div 뜩뜩 내려가고 이미지 이미지 캐릭터 이미지 설명 박스 요 사이에 캐릭터 이미지 찾으세요. CSS에서 캐릭터 이미지하고 설명 박스 사이에 캐릭터 이름이죠. 위치를 여기다 할게요. 같은데 캐릭터 이름 박스 그래서 .cnn이 아니라 cnm 중괄호 이렇게 cnm 바로 주셔도 돼요. 이렇게요. 누구 밑에 뭐 여기에다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 종속적 선택자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네,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로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 밑에 있는 이미지지? 이미지 중에 이 박스 자체를 지금 일단 뭐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요거 놔두고 컨트롤 D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밑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img가 딱 두 개 있죠? 이미지 중에서 뭐지? 이미지들밖에 없죠. 밑에 같은 종류의 이미지밖에 없으니까 뭘 쓸 수 있어요? 차일드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안 보이게 할 거지. 진하게 첫 번째 있지. 그래서 first child child를 쓸지 of 타입을 쓸지는 같은 종류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종류의 이미지만 있으니까 너는 없어져라. D and display none 해서 한 번에 다 없어지게 딱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진한 이미지 숨기기. 요게 바로 그 얘기지. 첫 번째 자식 숨기기. 안 보이게. 진한 이미지 숨기기. 첫 번째 자식 진한 이미지. 자식이라는 건 같은 종류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DN 디스플레이 넌이 먹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슝 디스플레이 넌 DN 디스플레이 넌 네, 그래서 확인해 봅니다. 확인 슉 넘어가 확인. 이거 아니구나. 웃었어요. 가운데 왔으면 좋겠어. 가운데 오게 하세요. 가운데 오게 하는 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걸 싸고 있는 박스한테 하는 거죠? 얘한테 그 텍스트 온라인 센터 주시면 안 돼요. 네, 텍스트를 중앙에 오게, 인라인 요소를 중앙에 오게, TAC. 짠. 이런 기본적으로 아무 세팅 안 했을 때는요, 얘가 DIV잖아요. 무조건 나를 싸고 있는 박스 끝까지 갑니다. 그냥 무조건 끝까지 자동으로 가고, 높이는 안에 있는 내용물만큼 늘어나고, 그게 기본이에요,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본. 기본을 잊지 말아요. 자, 그래서 가운데. 가운데 왔어요. 그치? 가운데 왔어요. 근데 얘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였으면 좋겠는데, 얘 이렇게 좀 올라가게 안 될까? 올라가게, 위로 올라가시게. 어떻게 올라가요? 내가 이런 거 얘기한 적 있는데, 내가 그때 여기 그 마진 세팅할 때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마진 탑을 내가 뭐 50픽셀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마진이 늘어나면 계속 밀잖아요. 이렇게 마진을 밀죠, 위에. 그럼 밑에 요소에 영향을 미쳐요, 마진은요. 근데 마진을 내가 줄였어, 다시. 줄이다가 내가 처음 마진 말씀드릴 때 마이너스도 되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이너스 되지? 네, 마이너스도 돼요. 그래서 마진 값을 마이너스를 줘서 세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아마 이미지 크기가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게 55니까 이 마진 값도 픽셀로 줘도 지금은 괜찮아요. 내가 이거 퍼센트로 주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이 퍼센트로 주면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처음엔 퍼센트가 좀 어려워요. 지금 이 4등분 한 것만 퍼센트 줬어도 여러분들이 네, 나누기 해서 25%.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요거를 한 64 정도 올려가지고 여기 나오게 하시면 항상 이미지가 줄었다 늘었다 하지만 그 안에 오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4 마진을 마진 탑을 마이너스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진 탑 마이너스 64 예, 이렇게 하시면 얘가 픽셀로 뽑아요. 마이너스 64 픽셀로 뽑아요. 마진 탑 해가지고 탭하세요. 마진 탑은 학사 MT 줄여서 쓰시는 거 네, 괜찮은 방법이에요. MT 마이너스 64 그럼 마진 탑 이걸 연습하려고 굳이 마진 네, 뭐 이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고생을 일부러 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해서 마진 탑이라는 걸 더 내가 빨리 타이핑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확성 있게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정확성 있게. 마진 탑 마이너스 64 그러면 셋업을 아까 맞춰봤으니까 프로들은 여기에다 맞춰보고 세팅한다. 됐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애들 그냥 딸려서 올라왔죠, 같이? 네, 딸려 올라왔으니까 뭐 자연스러워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의 이제 마우스가 올라갈 때마다 여기가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세팅 되셨어요? 딸려 올라가세요. 중간에 오게 하고 이 박스 자체를 위로 올린다. 그러니까 여기 마진을 마이너스로 쓴다는 거. 마진 값을 마이너스로 쓰면 반대 방향으로 올라감. 마진 탑 값이지 여기서는. 한글로 다 썼어요 그냥. 마진 탑 값을 마이너스로 반대 방향으로 위로 올라간다. 네. 마이너스 마진을 썼다.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 마진 탑을 쓰면은 밑에 있는 애들을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거나 하기 때문에 좋아요. 밑에 있는 애들을 안 건드려도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안 딸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 갖고 올라오는 세팅 다 줘야 되죠? 예, 그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버시를 이제 걸어주시면 되는데 마우스를 어디다 걸지 이거? 마우스 오버시에 이제 이미지 보이게 할 거예요. 요거 세팅하고 요거 세팅하고 그 다음 뭐예요?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시 어디에 마우스 오버시 이걸 잘 정해야 돼요. 어디에 마우스 오버시 캐릭터 이름 변경하기 이거예요. 어디에 마우스 오버시 어디에다 마우스 오버를 해야 될까요? 그거를 찾아야 돼. 그래야 호버를 거기다 주는 거야. 어디에 여기에다가 호버를 주는 거야. 마우스 오버시. 여기 제가 샘플 보시면요. 샘플 잠깐 볼게요. 샘플 보시면 주변에 건드려지면 주변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면은 마우스 오버가 돼요. 그런데 계속 글씨가 바뀌어 있어요. 여기 돌아다녀도 글씨가 그대로 바뀐 상태로 있어요. 다시 나갈래다 다시 들어와 볼게요. 다시 들어오면 네. 요 영역, 넓어진 영역. 그러니까 이 박스 전체가 호버 대면이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얘 자손이잖아요. 자손이니까 바꿀 수 있어요. 나 또는 내 밑에 자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바꿔준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박스의 마우스 오버시예요. 그러니까 개별 박스의 마우스 오버시 이러면 되겠네. 캐릭터 개별 박스에. 개별 박스가 따로 있나? 내가 이름을 뭐라고 했지? 캐릭터 각 박스. 그러니까 개별 박스 맞아요. 캐릭터 개별 박스에 마우스 오버시. 그러니까 샵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처음에 샵 컨트 밑에 div 이러면 되지. 이름을 우리가 따로 안 줬어요. 그 맨 위에다가요. 샵 컨트 밑에 div에 호버하면 띄어쓰기 그 밑에 자손 중에 이거죠. .cnm 네, 이 박스 밑에 img 중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콜론. 첫 번째 이미지. 첫 번째 차일드를 나타나게. 없앴으니까 위에서 없앴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더 붙은 거는 뒤에 거는 똑같아요. 이거랑 이거는 똑같잖아요. 컨트롤 F 찾게 해봐요. 똑같잖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잖아. 컨트롤 F 해도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아. 앞에 이것만 붙은 거예요. 여기에 마우스 오버시 그 밑에 자손 얘를 찾아서 디스플레이를 보이게 하시오. 그러면은 얘는 이미지는 뭐예요? 원래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블록인가 인라인 블록인가 뭐죠? 원래 이미지. 근데 얘는 하나를 보이게 하고 나머지를 숨길 거니까 사실 블록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블록에는 문제가 있구나.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안 먹어요, 블록은. 네, 블록은 텍스트 얼라인 센터 절대 안 먹어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막 수천 번을 줘도 안 먹어요. 뭔데? 나한테 인라인이 무엇이라 하는 거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하셔야 되겠죠. 네, 디스플레이 인라인.
그래 놓고 이거는 진한 이미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진한 이미지 보이기. 요거 변경하기인데 이건 진한 이미지 보이기 그리고 흐린 이미지 숨기기는 밑에다가 흐린 이미지 숨기기. 흐린 이미지 숨기기. 흐린 이미지는 요거 똑같이 복사해 보세요. 아니야, 그냥 연습할 겸 한 번 더 쳐볼게. 연습할 겸 샵 아이디가 컨트인데 그 밑에 있는 div에 마우스가 누가 됐든지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클래스 cnm 밑에 있는 img 중에서 last child를 선택해서 display none 없애 라는 거지. 흐린 이미지가 두 번째 있는 거지. 네, 이겁니다. 이게 바로 CSS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해석하고요. 그 우리가 해석한 말은 브라우저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브라우저가 이걸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장! 얘는 보이고 너는 숨기고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첫 번째는 보이고 두 번째는 숨기고. 그래서 그게 동시에 탁 이루어지니까 뭐 번쩍 이렇게 뭐 옆으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뀌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순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전환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따다따다따다따다따다. 네, 몸통 어디에도 들어가도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석이 좀 어려운 건 이거예요. div 콜론 호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컨트 밑에 div가 몇 개 있어요. 직계 div가. 4개나 있잖아. 그죠? 캐릭터가 4개잖아요. 4개인데 4개 중에 누구라도 올라가면 그것에 해당되는 밑에 있는 자손을 바꿔라.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 호버라고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애 중에 호버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 중에 올라간 호버, 올라간 요소 호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팅을 한꺼번에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따닥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들 이미 오후가 넘어갔지만 오전에 하신 거 여기까지 일단 세팅 맞춰놓고요. 오후에는 여기 글자 폰트 총 집합해가지고 폰트 세팅되는 거 전부 다 얘기할게요. 폰트 세팅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숨겼다 보였다 셋업만 쫙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전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